하나이글스 김서현 투수의 불펜 피칭이 있었습니다. 70% 정도의 힘만을 가지고 던진 불펜 세션이었는데요. 이렇게 설렁설렁 던져도 151이 나왔다고 해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21개의 공에 섞어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우리 문동주 선수도 불펜 세션에서 151을 던졌죠. 가볍게 던진 투구라는 것과 아직 몸을 만들기 전인 스프링 캠프를 감안하면 시즌 중에는 150 후반의 공, 혹시라도 160을 던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주는 연습 투구였습니다. 로사도 코치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칭찬을 했고요. 손혁 단장님도 김서현의 투구를 관찰을 했어요. 김서현이 원하는 보직은 마무리 투수죠. 한화의 마무리는 정우람이 줄곧 맡아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장시환, 강재민이 맡았지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강재민의 세이브 성공률은 53% 정도고 2022 시즌 팀 블루는 25개가량을 기록을 했죠. 김서현이 신인으로 얼마나 뛰어난 공을 던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본인이 원한다고 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마무리를 맡길 수는 없죠. 하지만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듯 주머니의 송곳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팀 블루를 줄일 수만 있다면 작년에 그 역대급 성적은 찍지 않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김서현의 선발진 합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투수가 선발을 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간 투수로 이닝과 경험을 먹어가면서 단계를 밟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매조지하는 마무리 투수, 강력한 공으로 승리라는 결과를 찍어내는 투수 역시 한화에 반드시 필요한 투수이며 김서현 투수 본인이 이렇게나 갈망하고 라이브 피칭이나 실제 경기는 아닐지라도 가볍게 던진 공으로 151을 찍는 김서현이 마무리로 등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팬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구 전문가나 코칭 스태프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불펜에서 다양한 투구 폼으로 가볍게 강속구와 변화구를 던지는 김서현 투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외국인 1선발로 영입된 버치 스미스 소식이에요. 불펜 첫날 149까지 구속이 나왔다고 합니다. 총 43개의 공을 던졌고 몸 상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버치 스미스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메디컬 체크를 시행했다고 하죠. 전 소속팀인 일본 세이브 라이온즈에도 몸 상태를 물었다고 합니다. 역시 부상이 최고의 관건이 될 테고 일본 리그에서 지난해 38이닝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점, 그것도 선발로 던지다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불펜으로 전환되어서 기록한 이닝 성적이었죠. 세이브 라이온즈 측에서는 그나마 불펜에서 잘 던져줘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버치 스미스 본인이 선발을 원했기 때문에 한화에 오게 된 거고요. 일단 첫 출발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43개의 공을 던진 것은 총 2이닝이나 3이닝을 소화한 것과 같은 투구수이기도 하니까 70% 투구인 불펜 세션에서 149를 던졌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몸을 만들어 왔고 아픈 곳이 없다는 방증이 될 거예요. 지난해 하나는 외국인 복이 없었죠. 특히 외국인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구원들이 줄줄이 올라와야 했고 결과는 역사적인 시즌 최하위를 기록을 했죠. 외인 선발들이 건강하게 한 시즌을 버텨준다면 탈꼴찌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소 4할 이상의 시즌 승률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장 정우람 선수 역시 952게임의 관록과 촉으로 문동주, 김서현을 평가했는데요. 이미 문동주와 김서현은 신인 레벨을 뛰어넘었고 155를 던지는 연건들은 터진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초특급 신인들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큰다고 하죠. 정우람 선수 본인도 아주 대선수니까 선수를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155 이상을 던지는 김서현과 문동주가 이끌어줄 하나 마운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우람 선수의 촉 꼭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뉴스도 올라왔네요.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전에 골든글러브와 가을 야구를 개묘년 목표라고 밝혔었죠. 우리 아들 정우람 선수는 2루에서 타팀 경쟁자들을 제치고 꼭 골든글러브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벌크업의 후유증이었는지 수비에서나 타석에서나 날카로운 모습이 줄어들었었죠. 일단 타석에선 장타보다는 정확성을 위주로 생각을 바꿨고 이를 위해 방망이 무게도 줄였다고 하는데요. 방망이 중심에 맞춰야 홈런이나 장타가 나온다고 말했네요. 사실 홈런을 의식해서 친다고 홈런을 치기는 매우 어렵죠. 정우람 선수의 말대로 투수가 던지는 실투 하나를 방망이 가운데 맞춰서 운이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장타나 안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타구는 방망이에 맞아야지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장현석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현석 선수는
인터뷰할 때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26일 SBS와의 인터뷰에선 전체 1번이 되고 싶다. 항상 우승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제목처럼 MLB에 안 가겠다가 아니고 전체 1번이 되면 KBO건 MLB건 둘을 저울질할 수 있는 위치에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이 인터뷰 기사 제목이 전 MLB 안 가요 이렇게 뽑히면서 한국 잔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BS와 인터뷰한 3일 뒤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KBO에 남겠다, MLB 진출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야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혹여나 실력이 늘어서 더 좋은 곳에서 불러준다면 생각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잔류냐 미국 진출이냐 확답을 주지 않은 인터뷰라고 봐야 되겠죠. 2022년 8월 31일 기사에서는 메이저리그 구단에 관심을 언급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장윤석이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어서 한국 잔류냐 미국 진출이냐를 두고 저울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온 거죠. 하루 뒤인 9월 1일자 기사에서도 메이저리그엔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기서도 한국 잔류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고 한국에 남는다면 1순위가 목표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도전할지 한국에 있을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어요. 2022년 11월 기사에서는 인성 테스트도 통과했다면서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에 대해 또 한 번 언급한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잔류와 미국 진출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도 역시나 확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한국 잔류에 대해 확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던 와중에 한국 잔류 확정 기사가 2022년 12월 29일 나오게 되죠.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는 메이저리그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아쉽다고 했으며, 다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는 장윤석이 KBO 리그 진출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다고 들었다.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미국행 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측이 비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화에 와주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몇 가지 찍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2023년 1월 20일 이재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선 장윤석은 한국 잔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밝히죠. 국내에 남겠다고 했던 건 전국 1번 실력이 아니었고 볼 스피드도 나오지 않았을 때 얘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와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고3 시즌을 잘 보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2월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선 160km 구속 최초 기록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프로야구도 가고 싶지만 메이저리그도 가고 싶은 생각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들을 쭉 모아봤을 때 2학년 시절부터 이미 장윤석은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아왔죠. 본인이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아온 것을 아는 선수가 한국 잔류를 확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본인의 가치를 깎을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야구에 진출한 심준석 선수를 보면 신인 드래프트 전까지 한국 잔류와 미국 행연을 두고 팬들의 추측만 무성했죠. 어떤 스탠스도 확정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면 장윤석도 드래프트 전까지 한국도 좋은데 미국도 좋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측에서도 입단속을 단단히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국 현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장윤석이 미국 현지 에이전트인 슈퍼에이전트 보라스와 계약이라도 맺는다면 미국 진출 가능성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심준석은 피츠버그와의 계약을 밝혔는데요. 2022년 8월 이미 계약과 계약금에 대해 사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죠. 심준석의 신인 랭킹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미국 체류 생활과 세금, 에이전트 비용 등을 내면 한국에서 받았을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행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외부로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가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보면 장윤석의 거취는 심준석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화 입장에선 장윤석이 남으면 픽하고 떠나면 황준서 혹은 두 번째로 잘하는 선수 뽑으면 그만이죠. 꽃놀이패를 들고 있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윤석이 미국행을 결정한다면 문, 김, 장 트리오를 보고 싶었던 팬심에 약간의 상처를 받는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